안녕하세요, 강희라고 합니다. 교정운동 솔루션 북 리딩을 하고 있고요. 12편이 어제 끝났고 오늘 이제 13편을 녹화를 할 차례로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13편의 시작은 168페이지고요. 성공의 열쇠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이 성공의 열쇠 읽기 전에 에반 오사르 선생님께서 이제 인터넷에 이렇게 올려둔 어떤 좀 네 가지에 대한 어떤 호흡 촉진, 등척성 자세 통합. 앞전에 우리가 12편에서 공부를 마지막 단락에 거의 했지만, 요걸 이제 영상을 좀 보고 요걸 좀 읽으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저도 인터넷에 쳐봤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치는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성공의 열쇠. 이게 어떻게 써있냐면, VIP 플러스 BTM이라고 써있습니다. VIP 플러스 BTM. 이렇게 써있습니다. 이걸 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를 좀 읽고 오라고 하는 것 같은데, 보고 시청을 하고 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보고 싶은데 미치겠네요. 자, VIP 플러스 BTM 교정 패러다임을 이루는 각각의 요소들은 단독으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근육을 활성하여 기능적 움직임 패턴을 향상시키는 면에서 최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전략의 몇 가지 구성 요소들을 이용한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복합 구성은 고객의 필요는 물론 치료사 또는 트레이너가 보유한 기술 구성과 안정 수준에 달려있다. 예를 들어 어떤 고객이 계단을 오를 때 불편함을 호소한다고 하자. 스텝업 패턴을 수행할 때 고객은 골반의 기움, 검사 양성 반응과 고관절의 과도한 내전, 외반슬이 나타난다. 여러분 외반슬, 내반슬 이런 거 다 조금은 좀 그래도 이해를 좀 하고 넘어갈 필요가 좀 있는데, 우리가 보통 고관절에서부터 힙 조인트에서부터 이 피머 자체가 이 외반슬 또는 내반슬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고관절에서부터 이제 고관절에서부터 이 피머가 외반슬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안장다리라고 조금은 이해해 주실 필요가 좀 있고, 내반슬이다 그러면 약간 오자다리, 양반다리다 라고 약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트레이너나 치료사는 고객을 평가하는 동안 보조호흡근을 선호하여 사용하는 잘못된 호흡 패턴, 고관절 내외전의 감소, 기능 보전이 있는 측에서 대퇴골반 관절의 빈약한 분리작용, 기능적 근육 검사상 고관절 외전근의 약화 소견을 발견했다. 다음은 트레이너나 치료사가 이 고객의 패턴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 영상인데 VIP 플러스 BTM 교정 패러다임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그게 이제 여기에 나오는 건데요. 네 가지죠. 우리가 12편에 공부했듯이 첫 번째 호흡, 두 번째 촉진, 세 번째 등척성 자세 훈련, 네 번째 통합입니다. 자, 첫 번째 호흡부터 읽어볼게요. 고객에게 흉곽의 측면과 후면에, 잘 들으십시오. 고객에게 흉곽의 측면과 후면에 손을 얹어놓고서 최적의 호흡을 증진시키는 방법을 지도한다. 가로 열고 운동 감각 지시 가로 닫고. 트레이너나 치료사는 고객에게 흉곽을 향해 아래 뒤쪽으로 숨을 들이쉬도록 구두 지시를 한다. 트레이너나 치료사는 또한 고객에게 시각적 단서를 제공하기 위해 본인 스스로 이상적인 호흡 패턴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즘에 제가 되게 많이 호흡에 대해서 환경막 호흡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영상 찍어볼게요. 호흡 잘 하게 되면. 두 번째, 촉진. 치료사는 억제된 고관절 외전근과 연관된 근막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기시종지 접근 기법을 시행하거나 고관절 외전근, 예를 들면 외전근입니다. 대퇴근막장근, 중둔근, 대둔근의 골 부착부에 느리고 신중한 결착성 촉진 자극을 시행할 수 있다. 자, 세 번째, 등척성 자세. 고관절의 심부 안정화근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고객에게 등척성 수축을 시행하도록 지시하는데, 옆으로 누운 자세, 가로 열고, 교정운동 파트 참조, 가로 닫고 해서 주로 고관절 외전근, 중둔근, 소둔근과 회전근, 대요근, 폐쇄근, 쌍자근에 시행한다. 고객은 자신의 최대 근력의 약 25%의 근력으로 5초에서 10초간 유지하기를 5회 반복한다. 자, 네 번째. 이것들을 이제 통합시키는 부분인 것 같죠? 통합. 고객으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구두지수로 추가하면서 호흡과 중심화된 관절 자세를 스텝업 패턴에 통합시키도록 한다. 예를 들면 발의 삼각대를 활성시키고 하지를 정렬시키세요. 또
수평 골반 자세를 취하고 척추를 길게 유지시키세요. 또 마지막으로 엉덩이 안쪽 아래 부분의 근육으로 들어올리면서 계단에 발을 올려 디디세요. 이런 구두 지시를 통해서 고객에게 통합시킬 수 있게끔 전략을 만들어 가는 거겠죠. 고객의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치료사나 트레이너는 고객의 고관절 후면부를 가볍게 찌르거나 긁어 고관절 굴곡근이나 무릎 신전근보다는 둔근 복합체를 사용하여 딛고 올라가게 할 수 있다. 치료사는 이 과정 중 또한 고객이 평행하고 정면을 향한 골반과 하지의 정렬을 유지한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느낄 수 있도록 환자의 골반 위에 손을 올려놓을 수 있다. 키 다중감각 접근 방식인 VIP 플러스 BTN 전략은 고객에게 기초적인 움직임 패턴 중 수행 능력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더 적절한 안정화와 움직임 전략을 활성시킬 수 있는 최선의 기회를 제공한다. 자, 169페이지입니다. 기능을 향상시키는 요소들. 기능을 향상시키는 몇 가지 핵심들을 교정운동 부분에서 내내 논의할 것이고 기능적 움직임 진전에 접목할 것이다. 그 내용으로는 척추 늘리기, 골반 위치 정렬, 발의 삼각대, 횡격막, 호흡, 그리고 손과 손목의 위치 중립이다. 또한 동측성, 대측성 지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다. 앞으로 각각의 핵심 요소들에 대한 설명을 이어갈 것이다. 첫 번째, 척추 늘리기입니다. 머리, 흉곽, 골반의 중립 자세를 이루는 것은 고관절과 어깨 복합체 모두의 움직임 효율을 개선하고 자세적 과부하를 감소시키는 핵심이다. 척추 늘리기란 머리, 척추, 흉곽 그리고 요골반 복합체의 중립 정렬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키를 크게 해서 서보라고 하면 많은 고객들은 흉골을 들어올리고 보통 이렇게 흉골이면 이 스터넘이라고 하는 흉골을 키 크게 우리가 이제 옛날에 저희 이제 어렸을 때 학생 때 이제 키 이렇게 칙 하고 치고 올라가잖아요. 더 초등학교 때는 이런 기계도 없었어.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딱 돼가지고 막 이렇게 옛날에 했을 때 이렇게 키 더 크게 날고 흉골을 이렇게 들잖아요. 이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도 그랬었었는데 그렇게 하면 더 키가 커질 것 같아서 전혀 커지지 않습니다. 어쨌든 자, 키를 크게 해서 서보라고 하면 많은 고객들은 흉골을 들어올리고 흉요부 연접부와 후두 경추 연접부를 과신전시키는 오류를 범한다. 이러한 자세 전략은 해당 부위의 과부하를 이야기하고 고객의 움직임을 비효율적이게 되게 하여 사지 움직임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잠재적으로 과부하와 과사용 손상의 일반적인 패턴을 초래한다. 사진 한번 보고 갈까요? 여기 사진 이렇게 척추를 좀 늘리세요. 골반 수평 정렬을 유지하세요. 어떤 이런 사진을 약간 좀 보면 또 이미지화 시킬 수 있으니까요. 자, 척추 늘리기를 시행하는 것은 고객 입장에서 큰 노력을 들여서는 안 된대요. 고객에게 턱을 들어 올리세요 라고 하거나 골반을 잡아당기세요 라는 식의 일반적인 지시는 잘못된 움직임 패턴을 지속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고객에게 밧줄이 그들의 머리를 천장으로 잡아당기고 천골은 바닥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시각화하도록 구두로 지시해야 한다. 구두 지시가 참 중요합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어쨌든 큐잉 사인이라고 하죠. 우리는 뭐 치료사나 트레이너들은 이런 어떤 큐잉을 굉장히 잘 해야 됩니다. 이게 치료의 꽃이래요. 치료의 꽃 큐잉. 풍부한 큐잉과 좋은 어떤 구두 지시 사인은 정말 잘 낫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뭔가 이제 의미적으로 전달이 잘 되기 위해서 좀 비유를 잘 해야 되는 것 같고, 저는 좀 비유를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이 고객이, 이 대상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으며 어떠한 것에 굉장히 많이 몰입이 돼 있고 어떤 것에 관심사가 굉장히 높은 거에 따라서 저는 그걸 어떤 앞전에 굉장히 좀 프로파일링을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구나, 어떤 직업을 지금 현재 갖고 있구나, 거기에 맞춰서 굉장히 많은 좀 비유를 듣는 편이에요. 잘 모르지만을 전제 조건으로 깔고 최대한 공감 갈 수 있도록. 척추 늘리기는 움직임 패턴을 개선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고객의 모든 자세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머리, 몸통, 척추, 골반의 이상적인 정렬 상태는 다음 표에
요약되어 있다. 요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요약되어 있대요. 네, 제가 뭐 축착착 해가지고 뭐 컴퓨터로 북 리딩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표 탁 띄워드리면 참 멋있겠지만 굉장히 이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네,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은 또 사진이니까 요 사진 자체는 뭘 의미하냐면 이제 몸의 사람 중추 골격계 자체를 이렇게 좀 안쪽을 이렇게 좀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사진인데 횡격막도 한번 보시고 요런 상태가 몸의 안정화 TPC 구조를 안정화시켜야 된다라는 것도 한번 눈으로 봐주시고 척추 늘리기에 대해 이 책 전반에 걸쳐 논의하게 될 또 하나의 관련된 개념은 흉곽 골반 통구조 TPC였죠. 흉곽 골반 통구조는 몸통과 골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흉추, 요추, 늑골을 포함한다. 흉곽 골반 통구조는 고객에게 척추 늘리기를 유지하면서 늑곽의 전면을 약간 아래 방향으로 그리고 흉골면을 약간 천정을 향해 들어올리도록 하여 지시할 수 있다. 흉곽 골반 통구조의 기능적 조절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장에서 논의할 것이다. 자, 171페이지입니다. 171페이지는 이렇게 사진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지금 보면 이제 약간 좀 흉곽 골반 통구조를 이렇게 약간 좀 보라고 이렇게 좀 띄워놨습니다. 자, 선수들이 달리거나 골프채를 수용할 때도 어떻게 척추 늘리기와 흉곽 골반 통구조의 조절을 유지하는지 관찰해보라. 흉곽 골반 통구조의 기능적 조절. 요거 제가 공부하면서 굉장히 많이 이제 별표도 쳐놓고 막 미줄도 쳐놓고 그랬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흉곽 골반 통구조의 기능적 조절은 심부 안정화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진다. 심부 안정화 시스템 참 중요합니다. 이 조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면과 측면을 지지하는 복횡근과 후면부를 조절하는 요방형근, 각각 척추의 전면과 후면을 지지하는 대요근과 다혈근, 그리고 횡격막과 골반저이다. 이들 구조물들은 근막 쪽으로 위로는 흉요근막을 통해 아래로는 골반저근막을 통해 부착되어 있다. 이들 모두가 함께 하여 운동사슬의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하고 장기를 지지하는 본연의 역할뿐 아니라 상지와 하지 간의 연계 지점으로도 가능하다. 횡격막 호흡은 안정화 두 가지 기능을 담당한다라는 측면에서 TPC 골반 통구조 안정화에 있어 특별히 고찰할 만하다. 횡격막은 복강 내압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흉곽 골반 통구조의 최적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핵심이다. 횡격막은 요방형근, 요근, 복횡근과 근막 쪽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TPC 흉곽 골반 통구조는 지붕을 형성한다. 이제 횡격막이 이제 우산이라고 따졌을 때 우리가 이제 우산 이렇게 펼치잖아요. 우산 이렇게 딱 펼치면 이제 우산 이렇게 지붕 우리 비를 직접적으로 막아주는 이렇게 우산 이렇게 돼 있네. 그걸 이제 횡격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척추 마디 기둥 whatever 컬럼에 붙어 있는 요 요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요근 옆쪽으로는 대요근, 뒤쪽으로는 다혈근 멀티피터스가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래쪽에 사실상 손잡이라기보다는 아래쪽은 이제 골반 기저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산이라고 생각하셨을 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바로 우산 위에는 폐가 있잖아요. 이렇게 독특한 부착 형태로 인해 횡격막의 상호적인 부착은 흉추가 요추와 만나는 중요한 부위인 흉요추 연접부를 안정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뭐 예를 들면 흉요추 연접부를 과도하게 하이퍼로도시스, 굉장히 과도하게 신전 익스텐션 하시는 분들에게 어찌 보면 이 익스텐션 하는 상황에서의 어떤 이 흉요추 파트의 척추 기립근 파트들이 과황진되고 과활성화되고 과긴장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고객이라면 이 횡격막 호흡을 통해서 그런 과긴장과 과활성화를 조금 좀 완화해 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교정운동 솔루션 에반 오사르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는 그런 부분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건 어떤 대상이 왔을 때 호흡 기능부터 먼저 체크를 해라. 호흡에 기능 부전이 없는지 있는지 호흡을 돌리는 게 우선이다. 적절한 TPC 흉곽 골반 통구조의 안정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양한 안정화 결함과 관련된 움직임 패턴 기능 부전이 일어난다. 이러한 사람들은
복대 유형의 안정화 전략보다는 후방 신전근 안정화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에 특징적인 요추의 과전만이 요천추 연접부보다는 흉요추 연접부에서 더 흔하게 일어났다. 굴곡 우세 전략을 사용하는 사람은 안정성을 체간 굴곡근과 전면부의 근막과 인대 구조물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성향이 있다. 자, 다음 172페이지 사진 많네요. 그림 많네요. 그림 보고 갑시다. 이거 잘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당연히 중립에 가까운 사람이겠죠. 중립에 가까운 사람이고, 첫 번째는 과도한 전만이 있는 사람, 두 번째는 후만이 있는 사람이겠죠. 이렇게. 자, A, B, C로 나눈 사진입니다. 자, 중립이 B였고요. A가 과전만인 사람, C가 후만인 사람. 자, 신전 A입니다. 신전 우세 자세. 신전근이 과활성화된 사람은 흉요추부가 과신전하고 전복벽이 신장된다. 이 사람은 보조호흡근이 우세한 호흡 전략을 갖고 흉요추부 기립근의 톤이 증가되어 있으며 TPC 안정성도 빈약하다. 이 자세는 대개 운동 패턴 중 신전근 우세 안정화 전략의 결과로 고객에게 가슴을 들어올리고 견갑대를 후 하방으로 조이도록 지시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B. 중립자세. 흉곽, 입구, 횡격막, 골반저가 평행한 정렬을 이루고 있는 것에 주목하라. 이거 한 번 더 보죠. 중단 사진. 네, 정렬. 정렬은 중요하니까. 기준 자세니까요. 이렇게. 네. 자, C 자세 한번 볼까요? 굴곡 우세 자세입니다. 체간 굴곡근과 고관절 신전근이 과활성화된 사람이다. 이 자세를 대표적으로 우리가 스웨이 포지션이라고 하죠. 스웨이 포지션. 알아둘 필요가 꼭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또한 보조호흡근이 우세한 호흡 패턴, 복부, 뭐 예를 들면 복사근, 복직근, 긴장도의 증가, 앞쪽에 있는 이제 강한 트렁크의 강한 트렁크 플렉션과 오블리크, 몸통을 트는 그런 어떤 근육을 담당하는 복사근과 복직근, 긴장도의 증가, 흉요추 기립근의 과신장, 빈약한 TPC 안정성을 시사한다. 이 자세는 일반적으로 굴곡 편향된 운동에 과도하게 의존함으로써 형성되고 고객에게는 엉덩이를 조이거나 당기고 누워서 운동하는 패턴에서 허리를 바닥에 붙여 평평하게 하도록 지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호흡근이 피로하면 신체가 노출된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이 떨어질 수 있다. 비만과 신체활동 부족이 요통 발생의 원인으로 인용되곤 하였지만 기능 부정성 호흡이나 배설 전략의 변화는 통증 발현에 체중이나 운동 습관보다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기서 지금 무슨 말이냐면 비만이 뭐 허리의 요통의 발생의 원인이라고 막 얘기들을 많이 해왔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도 호흡에 대한 기능 부전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허리에 대한 어떤 좀 몸통, 골반, TPC에 대한 안정화도 떨어질 뿐더러 어떤 허리의 요통에 더 극심한 어떤 상황을 연출할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단지 비만이 이렇게 문제는 아니라는 거. 비만이신 분들이 무슨 죄입니까? 이 세상에 맛있는 음식이 얼마나 많아요. 맛있는 음식 다 먹고 죽어도 우리 다 못 먹을 거예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잘 맛있는 음식 못 먹는 사람이지만. 자, 또 읽어볼게요. 만성적인 요통이 있는 고객이나 환자는 또한 강한 호흡 시 급성 요통이 있는 사람보다 더 심한 자세 변화를 보였다. 중추신경 반응의 변화, 호흡 전략의 변경, 안정화보다 호흡에 편향된 습관은 만성 요통이 있는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심화된 자세 변화의 이유를 설명해주는 훌륭한 설명이 된다. 173페이지. 흉요추 연접부의 안정화. 잘 한번 읽어볼게요. 흉곽 골반 통구조 TPC 안정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흉요추 연접부에 있대요. 체간과 척추의 안정성에 중요한 몇몇 핵심적인 근육들은 기시부나 종지부가 흉요추 연접부에 있다. 뭐 예를 들면 대요근, 소요근, 장요근의 한 대요근은 소요근, 복횡근, 요방형근, 횡격막 모두 흉요근막에 부착되어 있어 척추에서 핵심적인 이 부위가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아기들이 흉요추 연접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자신의 골반을 들어 올리는지 주목해보라. 귀여운 아기 사진 한번 볼게요. 다리를 들어 올려서 이렇게 흉요추부의 안정화를 아기가 본능적으로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아기들이 체간의 안정성을 횡격막 호흡과 협응을 할 수 있는 발달 포인트며 스쿼트 같은 기초 움직임 패턴 시 스쿼트는 기초 움직임은 아닌데요. 어려운 운동입니다. 기초 움직임 패턴 시 기능 향상을 위한 핵심이다. 아래 오른쪽 사진. 이분은 에반 로사르 선생님은 아니시고 누굴까요? 궁금하긴 하네요. 자주 나오시던데. 어쨌든. 네. 자, 흉요추 연접부 안정화가 상실되면 평가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다양한 자세와 움직임 기능 부전을 초래한대요. 첫 번째, 흉요푸 자꾸 흉요푸가 나오네. 흉요추 연접부의 과신전 하면 허리가 좀 아파요. 이런 어떤 표현들을 많이 하시죠? 흉요추 연접부에서 척추 기립근이 과긴장되어 흉추 경직을 초래하는 경우도 다반사고 굉장히 많습니다. 하부 요추의 보상적 굴곡. 하부 요추의 보상적 굴곡은 디스크 병변, 디스크 탈출증 이런 어떤 상태로 가는 어떤 과정입니다. 이거 위험하죠. 위험합니다. 흉요추부 안정화 상실로 인한 이 보상작용들로 인해 흉곽골반 통구조의 안정성은 손실되고 기능부전 움직임 전략이 형성된다. 체관과 척추는 물론 고관절과 어깨의 기능부전을 개선하는데 가장 중요한 교정운동 전략에는 TPC, 특히 흉요추 연접부의 적절한 안정화가 포함된다. 호흡이 이 TPC 흉요추부 연접부를 좀 더 어떤 좀 안정화를 시켜줄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호흡, 횡격막 호흡. 흉골반 안정성을 이루는 데는 복강대압, 유압, 증폭기, 근막사슬의 세 가지 중요한 기전들이 있다. 이들 기전에 대해서는 차례차례 논의할 것이다. 궁금하네요. 자, 17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자, 복강내압입니다. 복강내압. 복강내압이 힘을 내거나 척추를 안정화시키는 데 있어서 유용한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척추 늘리기에 있어서는 세 가지 전략 중 가장 중요한 전략이다. 여기서 이제 또 그림이 나오는데요. 흡기, 숨을 들이마시는 흡기와 뱉는 호기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한번 보고 가죠. 그림 참 잘 귀엽게 그려주셔가지고 이렇게 위에 게 흡기, 아래 게 호기. 흡기 시에는 이렇게 움직이고 호기 시에는 이렇게 움직이더라. 봐주시고 잘 보일까 모르겠네요.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자, 횡격막은 흡기 시 하강하면서 복강 장기를 하방으로 밀어 복강 내 압을 발생시킴으로써 폐로 공기를 유입시킨다. 복근들, 특히 복횡근은 양성의 복강 압과 장기의 하강을 지지하기 위해 수축하는 반면 늑강근들은 이 안으로 들어오는 압력에 저항하기 위해 수축한다. 이 과정 중에 골반저 근육들은 배설 자제력을 유지하고 복강과 골반의 장기를 지지하기 위해 동시 활성된다. 흡기시에요. 지금 이거 흡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흡기시에 호흡을 들이마시는 과정에서 폐에 공기가 찰 거고 그 아래로 횡격막은 밑으로 내려갈 거, 밑으로만 내려가는 건 아니라 뒤쪽 옆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 과정에서 장기들을 밑으로 누르죠. 그때 골반저가 열려버리면 뭐 가스가 새어나오다던가 배설물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있으니 그때 같이 너무나 타이밍이 드라마틱하고 기가 막히게 같이 활성화된다. 골반저가 같이 활성화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몸이 아주 뭐 예술적으로 누가 만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예술적으로 만들었죠. 이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LAP는 증가하여 이거 LAP는 지금 복강내압입니다. 복강내압은 증가하여 척추를 지지하고 신장시킨다. 복강내압은 외향성 안정성을 만들어내는 내부 압력, 즉 박스 속에서 강하게 부풀어 오르는 풍선이 박스 안의 내부 안정성을 증가시키는 이미지로 생각할 수 있다. 적절한 복강내압을 내기 위해서는 또한 흉곽과 복강의 팽창에 저항하는 복벽의 근육들과 척추 기립근의 기능이 필요하다. 복강내압은 리프팅, 물건을 하는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참을 때 극대화된다고 여겨지며
하치스 선생님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대요. 이때 최대의 근력과 체간 안정성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특정한 전략이 교종운동 전략에 포함되는 동안 복강내압을 증가시키기 위해 복벽의 활성을 증가시키는 것은 고객이 다시 더 높은 수준의 훈련으로 복귀할 때 유익을 줄 것이다. 고객은 자신의 코어를 3차원적으로 활성시키는데 횡격막으로 깊고 넓게 숨을 쉬는 동안 자신의 손가락으로 가볍게 밀어 이 긴장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오른쪽에 여자분이 이렇게 하는 사진을 한번 볼까요? 가볍게 밀어. 네. 자, 두 번째입니다. 유압 증폭기. 유압 증폭 효과는 근막 포장 내 근육의 수축으로 일어난다. 모든 근육들은 근막 안에 있어. 자, 모든 근육들은 근막 안에 있어. 기억 잘 해주시고, 수축하면서 근막을 밀어내. 근육이 수축하면서 근막을 밀어내. 이걸 유압 증폭 효과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외측 강근, 다리에서부터 외측 강근이 활성화되고 외측 강근이 펌핑이 되면 옆에 있는 장경 골대, 장경 인대를 옆으로 밀어내는 것이 유압 증폭 효과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근육들은 근막 안에 있어 수축하면서 근막을 옆으로 밀어내 관절 주위에 탄탄한 토대를 만든다. 누워있는 자세에서 흉요근막 내에 있는 요추 기립근과 다혈근이 수축하면 신전력을 발휘하여 척추의 신전을 보조한다. 요 첨추부 다혈근이 수축하면 이는 뒤쪽 요배근막 쪽으로 넓어진다. 아래 근육 한번 보고 갈까요? 화살표 유심히 봐주십시오. 화살표 유심히 봐주세요. 화살표 이렇게 밀어낸다 이거에 다혈근이 수축하면 옆으로 근막을 밀어내면서 다혈근을 수축하면서 흉요근막을 밀어 복횡근의 수축과 더불어 분절간 안정성을 제공한다. 그런 그림이었고요. 이완 상태의 다혈근의 횡단면 왼쪽 그림. 그리고 또 복횡근과 다혈근의 동시 수축은 흉요근막의 뻣뻣한 긴장도를 유발하여 분절간 안정성을 제공한다. 이제 사진 또 밑에 한번 또 보고 가시죠. 이렇게 돼 있는 사진인데 요건 이완된 거, 요건 데는 펌핑된 거. 이렇게. 네. 이렇게 표현 잘 참 해놨죠? 이해하기 쉽게.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176페이지. 176페이지 아주 제가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한번 보고 가시죠. 그림 참 많네요. 176페이지 트렁크를 이렇게 그려놨고요. 요 밑에 추측은 한번 잘 유심히 봐주십시오. 추측은 저렇게 조그마한 근육이죠. 퓨빅 심프시스라고 하는 치골 결합부 바로 위에 붙어서 추측근과 이 치골 결합 저걸로 와봐. 치골 결합이죠. 그 바로 위에 있는 추측근이 있겠죠. 요 추측근을 따라서 쭉 가운데 세로 선을 하나 긋고 검상돌기 자이포드 프로세서와 연결되어 있는 백선 리니아 알바 걔네들을 기준으로 복부들이 다 붙어있죠. 복부들이 형성되죠. 추측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말로. 자, 이 효과는 수축하는 척추 기립근과 다혈근 주위를 타이트하게 잡아당겨 안정적인 기동을 형성하는 복횡근의 수축으로 보강된다. 복횡근의 수축으로 보강된다. 복횡근은 굉장히 우리가 뭔가 이제 뭐 힘을 쓰건 뭐 폭발적인 힘을 쓰려고 하건 조금 더 뭐 그 폭발적인 힘에 좀 반대되는 어떤 좀 작은 강도의 힘을 쓰건 미리 복행근은 우리 몸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피드포워드 해줍니다. 피드포워드 해줘야 되고요. 피드백이 아니라 피드포워드 해줘야 됩니다. 미리 지가 알아서 어떤 안정성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긴장을 좀 해주면서. 복행근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대가들이나 이제 우리 치료사들이나 유능한 물리치료사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들이 복행근을 어떻게 훈련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나왔다고 하죠. 제가 부산에 이제 괴짜닥터 조진희 원장님 병원에서 공부를 하러 갔었을 때 이제 복행근 수축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그 초음파를 이렇게 제 배에 대주면서 제가 이제 봤거든요. 이렇게 옆에 보면서 모니터를 보면서 초음파를 배에 대면서 복행근을 수축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해봤거든요. 선생님들이 이제 시켜주셔서 굉장히 큰 센 힘을 들어갈 것 같지만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항문을 조이면 복행근이 수축됩니다. 지금 한번 앉으셔서
앉으셔서 항문 한번 조여 보십시오. 저 지금 조였거든요. 이 정도입니다. 항문을 조일 때 복행근이 힘이 잘 들어갑니다. 항문을. 지금 항문을 조인다는 거 골반 기저근의 어떤 수축을 능동적으로 의도했고, 이 상황에서 복행근이 같이 TPC의 몸통의 안정화로 같이 일을 하는 복행근과 다혈근과 횡격막, 심부 안정화근. 그러니까 되게 센 힘이 아니에요. 센 힘이 아니에요. 신기해요. 초음파 보는 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쭉쭉쭉 한번 읽어볼게요. 추체근의 수축이 백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리니아 알바라고 하는 백선, 중심 흰색 세로로 연결되어 있는 건 센트럴 텐던의 긴장도를 올려. 그러니까 여기서 추체근이 수축을 하면 백선의 긴장도를 올려준대요. 추체근이 수축하면. 근데 만약에 추체근이 수축을 하면인데 추체근이 수축이 돼 있다면 계속 백선의 긴장도를 올리겠죠. 그러면 복직근의 트렁크 자체에 계속 과긴장을 유발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몸통이 굉장히 만져보면 복부나 이렇게 되게 딱딱하신 고객님들 많으실 거예요. 추체근 의심해 봐야 됩니다. 자, 긴장도를 올려 복행근이 수축하기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형성하는 것에 주목하라. 복행근이 수축하면서 흉려근막에 긴장도를 부여하면 다혈근과 요추기립근이 이에 대응 수축하여 척추 늘리기와 척추의 단단함을 보조하게 된다. 하지에서도 한쪽 다리로 디디는 동안 외측 관근이 장경인대에 대해 수축하면 하지의 근막사슬을 안정적인 기둥으로 전환하여 상체를 지지하고 지면 반발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사진 한번 보고 갈까요? 외측 관근을 이제 말을 했는데 외측 관근만 활성화되지는 않습니다. 대퇴사두가 같이 활성화되지. 대퇴사두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측 관근, 중간 관근, 외측 관근, 그 위를 덮고 있는 대퇴직근. 일단 대퇴직근을 떠나서 관근들 있죠. 바스토스 머슬들, 메디알 인터미디어스, 그리고 라터럴, 이런 어떤 애들이 관근이 어디가 딱 특정해가지고 외측 관근만 훈련할 거야, 뭐 중간 관근만 훈련할 거야, 외측 관근 이렇게 얘네들만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훈련할 거야. 안 됩니다. 다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다 같이. 대신 어디가 더 많이 발달이 되었을 때, 예를 들면 내측 관근이 발달됐을 때 대퇴골을 외회전하는 경향이 있더라. 외측 관근이 발달됐을 때 내회전하는 경향이 있더라. 이런 어떤 상황들이 조금씩 달라질 뿐이지 같이 활성화됩니다. 같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고요. 자, 177페이지 세 번째 근막사슬입니다. 이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근육들은 근막에 쌓여있다. 근육들이 몸통과 사지를 둘러싸며 근막선을 형성하도록 상호 연결한다. 근육은 건으로 수렴하여 뼈에 근막 부착을 한다. 부착되어 있는 근육은 뼈의 다른 쪽에 부착되어 첫 번째 부착부와 근막적 상호 연계를 형성한다. 기본적으로 이 사슬들은 일련의 근육, 건, 근막, 뼈, 인대, 근막, 건, 근육 연계로 형성된다. 그걸 다시 또 뒤로 읽은 거예요. 자, 사진 한번 또 보고 갈까요? 그림? 네, 여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진인데, 앞쪽에 전방 표면선 근육이고 뒤쪽에 후방 표면선 근육들입니다. 앞쪽에 전방 표면선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뒤쪽에 후방 표면선 운동들이 같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굉장히 고민 중이고 연구 중인 게 뭐냐면, 그러니까 뒤쪽에 있는 우리가 후방 표면선, 대표적으로 승모근, 광배근, 흉요근막 거쳐서 대둔근, 햄스트링, 종아리, 발바닥까지. 예를 들면 모상건막도 당연하지만 우리가 기립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후방 표면선 운동들을 굉장히 많이 집중적이고 좀 더 많은 어떤 좀 시간을 할애하고 쏟아붓고 있어요. 근데요, 뒤쪽을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 전방에 대한 안정화는 당연히 중요한 겁니다. 주동근이 있으면 뒤에 있는 반대쪽에 있는 기랑근은 당연한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저희가 스스로도 운동을 할 때요, 뒤쪽을 운동하는 날이면 앞쪽 운동 꼭 하고 갑니다. 꼭 하고 갑니다. 그래서 정말 할 게 많고 시간도 정말 오래 걸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 피트니스 시장에서의 지금 PT 시간이 50분으로 한정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족합니다. 제대로 된 훈련을 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집중되어 있는 모든 근육들을 다 같이 어떤 목적을 정확하게 뚜렷하게 두고 그 목적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50분 정확하게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PT 시간을 몇 분으로 딱 정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외치는 건 아니지만요, 부족해요. 운동을 제대로 잘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고 부족한 겁니다. 이 시간 부족해요. 자, 근육과 근막이 몸 전체에 걸쳐 여러 가지 근막 사슬을 형성하긴 하지만 상지와 하지를 체간, 척추와 연계시키는 사선은 전방과 후반의 나선 사슬이다. 전방 나선 사슬은 좌측 판상근, 뒤쪽에 있는 경판상근, 두판상근, 판상근부터 시작해서 쭉 타고 그 아래쪽으로 반대쪽 이렇게 돼서 타고 아래쪽에서 어디? 능형근, 우측 능형근 타고 이쪽 전곡은 타고 내려와서 외복사근, 복부 근막, 반대쪽 외복사근. 그리고 어디로? 그쪽에 내전근 파트, 내전근 그룹. 자, 후방 근막 사슬은 광배근, 라티스머스 도시 광배근, 흉뇨근막 광배근에 붙어있죠. 그리고 어디에 같이 붙어있습니까? 대둔근, 대측 대둔근 장경인대 비골근, 광배근, 쭉 흉뇨근막, 엉덩이, 그리고 장경인대, 그리고 비골근, 장비골근, 단비골근 있지만 지금은 사선으로 되어 있는 어떤 근막 경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선에 대해서. 각각의 사슬은 신체 반대측에 대응하는 파트너 사슬이 존재한다. 이 파트너 사슬이 존재한다는 게 주동근이 있으면 파트너 기란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각각 정중선을 지나며 대측의 상지와 하지를 연결하고 체간과 사지의 회전을 가속하고 감속하는 기능을 한다. 좌측의 전방 나선 사슬은 반대측의 후방 나선 사슬과 함께 체간과 사지의 힘 발생과 힘 감소 능력을 향상시키는 작용을 한다. 여기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뒤쪽을 운동하기 위해서는 앞쪽이 중요하고, 옆쪽을 운동하기 위해서는 반대쪽 옆쪽도 중요하고, 위를 운동하기 위해서는 아래쪽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또한 사슬들은 신체의 정중선을 지나 대측의 사지와 연결되므로 이들은 체관과 척추의 교차, 즉 X자 형태의 안정성을 제공한다. 보행 중 뒤꿈치 닫기와 입닫기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또 다른 사슬은 종적 사슬이다. 이 사슬은 천장인대와 천결절인대를 통해 하지를 안정화시키고 천장관절을 기능적으로 잠궈 부하에 대해 신체를 준비하는 대측 척추 기립근과 동측 대퇴 이두근의 장두, 그리고 비골근과 근막 연계를 갖는다. 어깨를 최대한 가속시키기 위해 위쪽 사진의 운동선수는 전방 나전 사슬의 부하를 장전한다. 달리기 주기 중 추진 단계에서 스피드의 증가가 필요한 동작에서는 사람의 대측의 어깨와 고관절을 신전하기 위해 후방 나선 사슬의 사전 부하를 장전한다. 사진 한번 보고 갈까요? 이렇게 장전한대요. 힘을. 뭐 예를 들어서 이쪽에 대한 대흉근부터 시작해서 공을 이렇게 던지려고 할 때 반대쪽은 지지 기반도 돼줘야 되면서 반대쪽은 얘가 외회전이 되면 반대쪽은 내회전이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같이 외회전이 될 수 없습니다. 반대쪽으로 꽈주면서 반대쪽은 장전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런 느낌입니다. 아, 연기 안 좋았어요. 동작 연기. 야구를 안 하다 보니까 제가 리얼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자, 178페이지 계속 읽어볼게요. 동측과 대측 안정화를 활용한 사슬의 훈련. 이 책 앞부분에서 어린아이의 초기 발달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소개했었죠. 기억나시죠? 어린아이 누워있는 거, 흉요추부의 안정성을 취하기 위해서 다리를 들어 올리고 누워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초기 발달에서 사지를 점으로 사용하여 고정된 사지를 중심으로 척추를 회전시킨다는 것인데, 이는 기능 해부학에서 보편적으로 수용되던 몇몇 믿음의 의문을 제기한다. 고객에게 수행하라고 하는 많은 패턴들이 실제로는 몸통의 뻣뻣함과 견갑 흉부관절, 요골반 관절의 과가동성을 양산함으로써 움직임 기능 부전을 야기한다 는 아이디어도 제시되었다. 특별히 벤치프레스, 로우, 폴다운, 오버헤드 프레스, 스쿼트, 데드리프트를 바벨이나 덤벨로 하는
양측성 패턴들은 체관과 척추가 안정된 기반이 되도록 하고 사지가 고정된 기반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하므로 기능 부전을 야기한다. 편측 또는 교차 패턴은 몸통의 움직임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척추의 움직임을 발생하는 것을 보조하여 세르주 크레코베스키의 척추 엔진 개념을 활용하게 된다. 이러한 패턴들에서는 체관과 척추가 자유로운, 뭐 예를 들면 운동하지 않는 쪽, 뭐 제가 이쪽은 지금 운동을 하고 있지만 운동하지 않는 쪽, 예. 팔의 움직임을 구동하는 한편 자유로운 팔이 몸통의 한쪽을 안정화시키는 데 사용된다. 저항하는 쪽, 팔은 저항을 밀거나 당겨서 움직임을 완성한다. 저항을 가하는 데 있어 케이블과 저항 튜브 운동은 고객이 몸을 바로 세울 수 있고 움직임을 다양한 방향으로 구동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더 선호되는 방법이다. 케이블은 이러한 패턴들의 기능적 수행을 증진시키고 179페이지입니다. 패턴들은 스포츠나 직업에 어느 정도 특정되도록 구현할 수 있다. 그러나 덤벨이나 캐틀벨은 벤터블, 로우, 오버헤드 프레스, 체스트 프레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저항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패턴의 의미가 중요하다. 어떤 기구나 어떤 바벨이나 덤벨이나 케이블이나 뭐 어떤 튜빙 저항 밴드는 어떤 것들을 이용하던 간에 그런 것들의 도구가 중요한 건 아니고 저항의 형식, 어떤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후방 나선 사슬이 당기는 패턴으로 훈련되는 반면 전방 나선 사슬은 미는 패턴으로 훈련된다. 하지만 좀 더 실제적인 관점에서는 우측 전방 나선 사슬은 좌측 후방 나선 사슬과 좌측 전방 나선 사슬은 우측 후방 나선 사슬과 기능하므로 한 가지 사슬을 훈련하면 협응 사슬 역시 작용하게 된다. 또 작용되어야 되고요. 아래 나열된 사항들은 전방, 후방, 나선 사슬을 포함하는 움직임 패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한 지표들이다. 방금 제가 읽었던 걸 여기다 지표를 적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저 잠깐만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자, 돌아왔습니다. 자, 쭉쭉쭉 한번 읽어볼게요. 179페이지입니다. 대측 지지 오른쪽 사진에서는 앞쪽 다리와 대측 팔이 고정점으로 활용되는 반면 동측 지지 왼쪽 사진에서는 앞쪽 다리와 동측 팔이 고정점으로 활용된다. 어느 쪽 팔과 다리를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훈련 목표와 고객의 필요에 따라 결정한다. 각각의 패턴은 교정 운동과 기능적 프로그레션 내내 특정한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 때에 따라 활용된다. 사진 한번 보고 갈까요? 아이언맨 같지 않나 이거? 아이언맨 이 사진. 아이언맨. 자, 다음 페이지 180페이지입니다. 또 이제 그림 엄청나게 많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림 띄워드리면서 자, 케이블을 이용한 앞쪽 이제 한쪽 팔로 편측성 한쪽 팔로 팔을 쭉 미는 자세죠. 근데 다리도 한번 보시고 다리가 어떻게 이제 중심을 잘 지지하고 있는지. 하나는 미는 거, 하나는 미는 거, 하나는 당기는 거. 뭐 이러고 있죠? 네. 자, 전방 나선 사슬의 훈련, 케이블 체스트 프레스, 동측 지지, 고객은 좌측 상지와 하지 안정적인 기반을 유지한 상태에서 체관과 척추로 움직임을 구동한다. 자, 아래쪽 사진은 자, 로우였죠? 로우. 위쪽 사진은 케이블로 체스트 프레스, 아래쪽 사진은 케이블 로우를 하는 동작이었죠. 밀기, 당기기. 자, 후방 나선 사슬의 한 훈련, 한팔 케이블 로우, 대측 지지는 체관과 척추에 고정된 사지 위에서 회전을 할 때 앞으로 내딛는 고관절의 내회전의 구동을 돕는다. 자, 쭉 넘어가서 일단 옆에서 한번 181페이지 수평 골반,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수평 골반이란 고객이 기능적 움직임을 하는 동안 자신의 골반 피라미드를 양 고관절 두 위에 수평 정렬을 이루고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개념이다. 골반과 고관절을 피라미드로 생각하면 그 기저부는 하지 패턴 중의 하지에 대해서 직각을 이루어야 한다. 곧 사진 띄워드릴게요. 실제 생활과 스포츠 중에서는
이 자세를 취하는 일이 매우 드물긴 하지만 골반의 직각 정렬의 목적은 척추에 대한 안정적인 기반, 최적의 고관절 회전축, 이상적인 하지 역학 기전을 유지하면서 이상적인 하지 역학 기전, 심부 고관절 안정근들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고객이 시계 위에 서 있다는 시각적 암시가 중요한데 고객이 6시를 향해 서면 골반은 양 고관절에 대해 3시와 9시, 시계 방향 6시에 서 있으면 3시와 9시 방향을 향해 직각을 이뤄야 한다. 고객이 양발서기, 스플릿 싱글 레그 스탠스에서 움직임 패턴을 수행하는 동안 이 자세는 유지되어야 한다. 골반은 하지에 의해 지지되는 기능적인 피라미드이다. 지면 반발력을, 여러분 지면 반발력 아십니까? 저희가 이제 걸어다니면서 또는 뛰면서 지면 반발력이라는 건 사람이 이제 지면을 디뎠을 때 그 힘이 나의 체중이 지면의 오른쪽 체중에 디뎠습니다. 그 체중이 다시 경골로 몇 프로 올라오는지 아시는 분? 아시는 분 댓글 적어주면 선물 주겠습니다. 지금 얘기 안 할게요. 자, 선물 드릴게요. 선물 드릴게요. 제 PT 1회권 선물 드리겠습니다. 제가 PT 50분 진행한 PT 1회권. 저 수업 잘하는 사람입니다. 자, 어쨌든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골반은 하지에 의해 지지되는 기능적인 피라미드이다. 지면 반발력을 흡수하고 분산시킬 뿐만 아니라 체간, 척추, 상지의 무게를 지지하는 기능을 한다. 최적의 정렬과 흉곽 골반 통구조의 안정화를 성취해야 수평 골반을 유지할 수 있다. 골반 위의 흉곽, 흉곽 아래의 골반을 안정화시키는 능력은 하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핵심이다. 흉골반 안정화에 이상이 생기면 하지 안정성의 이상으로 귀결된다. 이 사진 한번 보고 가시죠. 이런 어떤 좀 이미지를 시각화시키면 어떨까요? 오호, 삼각형. 네. 자, 고관절의 심부회전근들이나 대둔근의 미골섬유는 골반이 수평을 이루는데 관여한다. 이 근육들은 관골구 내에서 대퇴골을 후방으로 견인하고 근막적으로는 대퇴골 위로 골반을 끌어올리는 것을 보조한다. 화살표 한번 보고 갈까요? 요거 여자분 요거 사진 한번 화살표 보이나요? 네. 이 대둔근 미골섬유와 이 심부 외회전근들, 외회전근들이죠. 대퇴골을 외회전시키는 거죠. 보통 보면. 이 자세는 모든 하지의 패턴에 있어 최적의 정렬과 수행력을 위한 또 핵심이 될 수 있다. 자, 182페이지. 발 삼각대입니다. 근데 진도 잘 나가네요. 네, 진짜 이제 막 뒷장은요, 거의 뭐 이 운동하는 것들을 제가 또 오히려 제가 스스로도 이게 영상을 찍어가지고 더 설명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해야 되는 것들이고요. 거의 이론은 거의 이제 막 진도 잘 나갔어요. 어쨌든. 자, 182페이지 발 삼각대입니다. 발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 다섯 번째 중족골두와 종골에서 섬세하게 균형을 잡는 삼각대로 기능한다. 이거는 사진을 꼭 봐야 돼요. 첫 번째, 다섯 번째 중족골두였어요. 그리고 종골, 칼케니우스였어요. 이 구조는 하지의 움직임 패턴 중에 하지를 지지하기 위한 견고한 지렛대로 전환하도록 돕는 긍정적인 지지 반사를 형성한다. 순수하게 기능 훈련만을 추구하는 사람이나 생체 역학자들은 기능적 움직임 패턴 중에 삼각대는 생체 역학적으로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고 지적할지 모르지만 발 삼각대의 목적은 발 아치에 대한 기능적 조절을 향상시키고 자신의 발에 대한 자각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평발인 고객조차도 꼭 아치를 회복하는 것까지 아니더라도 발 구조물들을 안정화시키는 데 필요한 내재근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삼각대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사진 보고 가시죠. 이렇게 첫 번째, 다섯 번째 중족골두와 종골, 칼케니우스, 발 삼각대. 오케이. 그리고 옆쪽 사진은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는 화살표와 이제 발 어퍼 뉴로시스가 양쪽으로 이렇게 힘을 이렇게 이 내재근에 활성화된다라는 거죠. 내재근 활성. 발바닥 아래쪽에 있는 내재근 활성. 우리 보통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보여줄게요. 수건 발가락으로 이렇게 잡는 거. 근데 발가락으로 잡는 게 아니라 발 내재근으로 잡아야 돼. 이게 엄밀히 얘기하면 달라요. 이렇게 잡았을 때 수건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발가락으로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발 내재근으로 이렇게 잡아요. 내재근으로. 지금 보면 첫 번째랑 다섯 번째 중족 골두랑 예를 들어서 저기 뭐야 이쪽이 트지만 여기를 중족 골두라고 봤을 때 여기를 저기 예를 들어서 칼케인이라고 봤을 때 여기를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잡는 건 의미 없습니다. 이렇게 잡는 건 의미 없어요. 이렇게 잡아야 돼요. 네. 이렇게 잡는 거 훈련시키는 트레이너들이나 뭐 선생님들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같이 한번 해보죠. 뭐 예를 들어서 자, 고객에게 삼각대를 유지하고 엄지발가락 바로 뒤로부터 뒤꿈치까지의 내측면에 긴장선이 있다고 연상하도록 한다. 근데 이거 지금 해봐야 돼. 이거 저 해봤거든요. 이거 저 잘 안 돼요. 이거 되게 어려워요. 엄청 어렵습니다. 사진 보고 제가 읽어드린다고 해서 이거 이해했다고 하면 안 되고 이해 안 되고 이거 해봐야 돼.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이거 발바닥 내직은 훈련. 자, 스쿼트와 런지 같은 하지 패턴을 수행하는 동안 고객은 내측 아치의 꼭대기를 들어올리는 것을 심상화한다. 수직 화살표 아까 보셨죠? 이는 고객의 발을 하지와 연결시키고 발의 횡 아치와 내측 아치에 걸리는 부하를 기능적으로 경감시키도록 돕는 강력한 지시이다. 강력한 훈련도 되겠죠. 이 내재근을 강화시키는 건. 발 삼각대는 모든 하지 패턴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지도는 트레이너나 치료사가 발 구조물과 근육근의 상태를 평가하고 고객은 자신의 발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와 이들 기전들을 신발을 신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맨발 상태에서 시행한다. 자, 183페이지입니다. 이 자세를 취하거나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고객들은 먼저 앉은 자세에서 시작하여 두 발을 나란히 하고 선 자세로, 그 다음에 스플릿 스탠스 자세로 진전해 나간다. 고객은 항상 수평 골반과 척추 늘리기 상태에서 시작한다. 스플릿 스탠스 자세에서 시작할 수 있는 숙련된 고객은 발 삼각대를 하지의 운동사슬에 연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음 단계를 따른다. 고객은 엄지발가락과 발의 내측연을 바닥에 올려놓은 자세에서 시작한다. 고객 첫 번째 발가락과 종골 내측연의 연결을 유지하면서 고객은 다섯 번째 발가락이 바닥에 확고히 닿을 때까지 천천히 돌린다. 이거 이해 가시나 모르겠네. 이거 글로 이해 안 갈 것 같은데. 이거 해봐야 돼, 이거 진짜. 발의 자세를 유지한 채로 심부 고관절 외회전근들을 활성시키며 하지를 외회전하여 운동사슬을 정렬한다. 고객은 발 삼각대를 유지한 상태에서 가능한 만큼만 고관절을 회전한다. 발의 내측 안정화근과 심부 고관절 회전근들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하지 운동사슬 전반의 최적의 정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고객은 기초 움직임 패턴 내내 이 정렬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일단 고객이 이 활성 시퀀스를 유지할 수 있게 되면 약간의 스쿼트부터 시작하여 패턴 중에 이 정렬을 적절히 조절하는 법을 배우도록 돕는다. 그 다음에 이전에 언급했던 스플릿 스쿼트 자세같이 더 심화되고 더 유동적인 패턴으로 강화해 간다. 적절한 강화 단계를 밟아가는 중에라도 고객이 운동사슬을 중 어느 분절이라도 안정화시키지 못하면 해당 패턴을 중단한다. 내측 안정화 사슬 가로 열고 발의 내측부, 내전근, 대둔근의 천골과 미골 분지 가로 닫고 여기에 빈약한 연결을 동반하는 두 가지 흔한 기능부전 안정화 패턴이 있다. 하나는 고관절 후방 복합체의 과활성, 후방 관절낭의 제한으로 고관절 내외전이 잘 안되고 내반슬 회외되어 아치가 높아진 발. 이거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복합된 고객에서 볼 수 있다. 두 번째 패턴은 고관절 회전 조절이 잘 안되어 고관절 내외전과 무릎의 내전, 오른쪽 사진이 일어난 경우이다. 사진 보고 가시죠. 이렇게 한쪽은 외반슬, 한쪽은 내반슬. 요거는 요거는 여성분들이 좀 많이 갖고 있죠.
안짱다리, 이거는 강휘. 예. 어우, 이거 되게 꼴보기 싫다. 다리가 제가 이렇게 되는데. 자, 두 번째 패턴은, 자, 이는 기능적 활동 중에 무릎 내측의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내측 측부인대, 내측 반월판, 전방 십자인대 손상을 야기하는 흔한 기능 부정 패턴이다. 흔한 기능 부정 패턴, 지금 세 가지 얘기했던 전방 전 십자인대, 내측 측부인대, 내측 반월판, 이게 어느 사람에게, 우리 앞전에도 공부하고 왔는데요. 어떠한 상황을 갖고 있는 고객에게 많이 일어나는 기능 부정 패턴이다. 세 개가 같이 커플로 같이 다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안짱다리, 외반슬인 형태, 고관절에서부터 외반슬. 더군다나 외반슬이 아니더라도 여성분들은 남성분들보다 Q각, Q 앵글이 훨씬 더 골반이 크기 때문에라도 안쪽에 지금 제가 말했던 세 가지 부분들에 조금 더 어떤 다칠 수 있는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좀 더 높다라는 거, 남성분들에 비해서. 이들 패턴들은 기능적 부하가 가해지기 전이나 반복적인 움직임 기능 부전 또는 연부 조직 손상으로 진행될 위험성이 높은 고객의 경우 먼저 교정되어야 한다. 자, 184페이지. 횡격막 호흡과 코어 활성. 호흡은 신경근 근막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몇몇 연구, 하치스 외에서, 하치스 선생님께서 이제 연구했나봐요. 외 다른 분들과 같이 해서 자세 안정화에 있어서 횡격막 기능 부전이 주목되었던 바, 좋지 못한 호흡 습관은 또한 불안, 고혈압, 두통, 과민성 장 질환, 어지럼증과도 관련되어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호흡을 개선하고 이를 고관절과 어깨에서 일반적인 기능 부전 움직임 패턴을 위한 교정 전략에 포함시키는 것은 필수적이다. 호흡이 계속 중요하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계속. 흡연 같은 요인들은 호흡 패턴을 바꾸는 명백한 기여 인자들인데 이면의 몇몇 원인 인자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천식, 만성적인 스트레스나 통증, 현재 고객의 컨디션에 비해 지나친 강도의 운동, 고강도 트레이닝을 얘기를 한 거겠죠. 만성 알러지, 카페인이나 보조식품, 에너지 드링크 같이 교감신경계를 자극하는 자극제들의 만성적인 과용, 너무 많이 먹는다 이거죠. 커피도 많이 먹고 카페인 음료수도. 부비동염과 같은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염증,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죠. 만성 폐색성 폐질환 같은 질환. 자, 그러나 정작 트레이너와 치료사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고객들에게 정상적인 기능과 효과적인 움직임 패턴을 회복함에 있어서 적절한 호흡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신시키는 것이다. 중요합니다. 호흡 중요합니다. 계속 확신시키는 거.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고객들이 호흡의 문제를 주된 문제로 찾아오진 않으나, 저 호흡이 잘 안되면 호흡 기능 부전이 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찾아오진 않죠. 저희들을. 이들은 종종 잘못된 호흡 양산으로 인한 임상 징후를 보인다. 다음은 호흡 문제로 흔히 일어나는 징후들을 간략히 나열한 것이다. 대부분의 움직임 기능 부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들은 초기 단계보다는 말기 단계에서 훨씬 쉽게 인식된다. 쭉 한번 읽어볼게요. 거북목 자세, forward head 자세, 흉곽을 들어올리는 보조 호흡근, 주로 사각근, 흉쇄 유돌근, 소흉근 이런 애들이 있었죠. 얘네들이 과활성됨으로써 이 근육들이 단축되고 뻣뻣해진다. 단축된 보조 호흡근은 머리를 앞으로 잡아당기고 후두하 부분은 신전시켜 잠재적으로 두통과 턱관절 문제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 후두하 부분은 신전되고 이렇게 되는. 얘네들은 과활성 이렇게. 자, 견갑골의 전방경사, 네, 라운드 숄더라고 하죠. 소흉근, 또 다른 보조 호흡근이 과활성화되어 소흉근, 전방 견갑골을, 날개뼈를 코레코이드 프로세스에 붙어 있어서 갈비뼈 3, 4, 5번에 붙어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만들죠. 소흉근이 전방경사를 만들죠. 소흉근이. 근데 소흉근이 좀 타이트하고 단축되는 이유는
2차 보조 호흡근으로서 호흡 기능 고정 패턴이 있으신 분들은 과항제 과활성화 돼가지고 얘네들을 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견갑골이 흉곽 위에서 잡아당겨짐으로써 익상의 전방경사 견갑골 자세가 형성된다. 이렇게 되면 또 뒤쪽에 있는 견갑 거근이나 승모근 어퍼트랩, 어퍼파트는 또 걔네들이 앞쪽으로 가는 힘에 대해서 뒤쪽으로 또 잡아당기려고 하는 역학적인 기전이 생기겠죠. 자, 늑곽 팽창, 늑각 공간과 늑각이 증가하여 넓은 늑곽이 형성된다. 이 자세는 또한 흉곽의 측면과 후면이 뻣뻣해짐으로써 가중되어 횡격막의 효과적인 측방과 후방으로의 움직임을 제한한다. 늑곽의 자세는 또한 전방 복벽의 과신장과 횡격막의 흡기 시 위치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복부 열공과 복직근 분리의 원인이 된다. 여러분, 복부 열공이 뭔지 아세요? 복직근 분리의 원인이 된다가 뭔지 아십니까? 복직근이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벌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벌려지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 복부 열공이나 복직근이 이렇게 벌어진 거, 사실은 저는 딱 그거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단 한 명 있는데, 로니 콜먼. 미스터 올림피아 8연속 올림피아 챔피언이자 아놀드 슈왈제네거 다음으로 어떤 미스터 올림피아, 그러니까 세계적인 바디빌더인데 엄청나신 분이고 엄청난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요. 그분이 이렇게 복부 열공 가운데 복직근이 살짝 이제 벌려져 있는, 그게 저는 이거 얘기하면 바로 그분이 떠오르거든요. 이미지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대단하죠. 자, 흉곽의 긴장. 보조 호흡근 활용이 늘어나게 되면 흉곽은 뻣뻣해지고 횡격막의 안정화 기능의 비중이 줄어들며 결과적으로 부가적인 체관 안정성을 위해 흉곽의 큰 근육들이 과사용된다. 호흡수. 고객이 좋지 못한 호흡 전략을 사용하게 되면 호흡이 더 얕아지고 더 빨라진다. 뭐 이런 거겠죠. 호흡이 얕아지고 더 빨라진다. 결과적으로 신체가 산소 공급을 향상시키려 할 때 호흡수와 심박수가 증가된다. 이는 불안, 고혈압, 어지러움증을 포함한 몇몇 전신 증상뿐만 아니라 보조호흡기의 과부하를 초래한다. 고객은 폐에 공기를 내보내기 위해 자주 한숨을 쉬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추가적인 징후들. 사각근, 흉쇄유돌근, 소흉근. 지금 제가 얘기했던 요 세 가지는 부호흡근이죠. 비대뿐만 아니라 특히 얼굴과 목에서 가장 현저한 피부 색소 침착, 대개는 짙은 적색이 나타난다. 얼굴 색깔이 좀 간이 마치 피곤하신 사람처럼 어떻게 적색같이 약간 좀 까무틱한 그런 색깔이 나타난다. 고관절과 어깨의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호흡을 포함시키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다. 횡격막 호흡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있는데 쭉 읽을게요. 첫 번째, 축성골격, 악시알 본이라고 하죠. 축성골격. 체관과 척추의 정렬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어 사지골격의 정렬에도 도움을 준다. 두 번째, 보조근의 활성을 감소시켜 전신적인 강직, 딱딱해지는, 특히 목과 몸통을 어깨 및 고관절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주는 근육들의 강직을 감소시켜준다. 세 번째, 부교감신경을 활성시키고 교감신경계를 하향 조절하여 고객이 더 쉽게 새로운 움직임 전략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좋은 느낌을 고취시켜준다. 네 번째, 신체의 산소 공급을 개선시켜 통증과 과민성을 감소시킨다. 다섯 번째, 고객의 신체 지각 능력을 증진시켜준다. 자, 성공의 열쇠입니다. 185페이지. 호흡, 협응. 체관과 척추의 안정화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요점은 횡격막 호흡을 하면서 심부 안정화 시스템의 활성을 유지하는 데 있다. 척추와 체관의 불안정성이 있는 고객들은 대개 횡격막 호흡을 협응시킬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고 고관절과 어깨 복합체의 제한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 키. 횡격막 호흡을 향상시키고 심부 안정화 시스템을 동시에 활성화시키는 것은 고관절과 어깨 복합체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교정에 있어서 중요한 첫
단계가 된대요. 이후에 언급할 안정화 접근은 파벨 콜러의 동적 신경근 안정화와 샬리 셜먼의 셜먼 선생님 나오네요. 하복부 강화법 시리즈를 수정하고 각색한 것이다. 시각화와 정렬 지시 부분은 린다 조이 리를 수정하고 각색했대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186페이지. 어마어마한 굉장히 중요한 단락이 시작됩니다. 이제부터 제가 지금 현재 저 혼자 스스로 공부하고 있으면서 연습하고 있는 부분들을 나옵니다. 호흡입니다. 호흡. 자, 여기까지 해서 13편을 마무리를 할게요. 186페이지부터 14편을 같이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14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